6일 지방선거 이제 진짜 코앞이잖아요. 한 달? 오늘이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제일 관심 있는 여러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과연 어떤 인물들이 나올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겠다는 좀 생각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텔레비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또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당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입장을 내실 계획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지방선거 한 달 남았다고 하니까 바로 시청자분들이 산수도 못하냐, 2달 남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6일 지방선거 2달 남았네요. 어쨌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차출론이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고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만나고 왔나 봐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요, 대선 패배 이후에 전국 4차를 돌면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 성찰을 하면서 시민들 목소리도 듣고 부동산 정책도 공부를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 나오는 건데 저기가 어디냐면요, 경북 영천의 은혜사입니다. 지금은 송 대표가 저기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가서 만났는데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지금 정성호 의원이랑 같이 가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저녁 같이 먹다가 송영길 대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서 다음 날 이제 송영길 대표를 경북 영천의 은혜사에서 저렇게 만나서 기념사진도 찍고 대선 이후에 이 전국과 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 또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어떤 차출설 이런 얘기들도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만나고 와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 때 이거 본인 해석인지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독배를 서울시장 나가는 게 독이 든 성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니까 본인의 해석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김상일 평론가님, 송영길 전 대표 나간다는 얘기일까요? 안 나간다는 얘기일까요? 나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판 좀 깔아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자고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께서 때가 되면 다 좀 자질이 되고 역량이 되는 정치인들은 다 호출하죠. 불러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정치인들 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당장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리만 내놓으면 그게 책임을 다 진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정의를 하시는 셈이 되잖아요. 글쎄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국면이 좀 바뀌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떠올라야지만 그때 가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당내의 어떤 주도권 싸움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당내의 특정 세력이 주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의 중장기적 미래에는 좋지 않다. 역풍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체질을 강화하는 쪽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하자, 이게 거의 이견이 없다면 신경전이란 말이 안 나오겠죠.
여기에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대선에서 졌잖아요. 누구 책임이든 간에 졌어요. 사실은 모두의 책임이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총선만 불출마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마치 뭐 의원들이 권고하고 예. 당에서 차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입니다. 그래서 조언 능력이 대단합니다. 차출이 아니라 이건 자출이다. 스스로 나가겠다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울시장을 내심 준비했던 또는 이를 바라보는 다른 분들도 이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별로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예.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다. 예. 만약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차출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당원들을 설득하셔야 되지. 이렇게 무슨 뭐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뭐 별로 이렇게 그 책임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김병민 교수님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어느 사설인가 칼럼인가를 보니까 민주당의 분위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 쭉 읽어봤더니 대선에서 패배를 한 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책임지는 모습이 부족하다. 아마 이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 이런 걸 아마 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젖잘싸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기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내봤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모습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당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는데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체질을 바꾸고 변화하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그림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그림들에 사심이 끼어 있는 순간 정치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찾아가서 읍소하고 함께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6그룹에 대한 용태를 주장했던 게 청년들의 민주당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청년들이 다시 송영길 대표를 여기 있는 서울시장 자리로 사람이 없으니까 모셔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당이 조금 더 한 걸음씩 진보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정말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지만 또 25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단체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정파적인 논의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함께 혁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진짜로 김상열 평론가님, 뭐 언론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인물난이 진짜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인물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선거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나온 박용진 의원도 뭐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뭐 거론이 안 되지만 박영선, 지난번에 이제 선거에 진 박영선 전 장관도 인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는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하게 해주시는 게 당의 발전에 좋아요. 아하. 그 지금 우리 김병민 위원장 계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진짜 10%도 안 되는 지지율 정당에서 대선 승리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면 그 과정에는 뭐 이준석이라는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서 어떤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차출, 독배 이런 말로 한다면 착출, 독배는
마시고 난 다음에 뒤에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뭐 차출이 안 될 사람이 그럼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박용진 의원이나 박영선 전 장관도 그런 식으로 차출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이 희생했다는 것을 사전에 인정해 주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대하 드라마가 하나 생각이 나요. 여인천하라고 하는데 여인천하, 거기서 강수연 씨가 난정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국민들에게 흘러간 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뭐 물레방아를 내가 흘러간 물이 아니니까 돌리겠다고 물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들이 이게 흘러간 물이 아니고 새로 물레방아를 돌릴 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요. 민주당 내에서 뭐 송영길 전 대표뿐 아니라 거물급들도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언급을 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티켓을 끊어놨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미국행 티켓? 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켓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조금 물면 돼요. 네,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종석 전 실장님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당의 좀 중진급, 거물급 그런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뛰어서 경선 붐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고요. 거기도 조금 낮다라고 들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김남국 의원의 얘기는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나 임종석 전 실장과 통화를 해봤다기보다는 개인적 바람이 좀 담겼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할 법한 얘기들일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이낙연 대표님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놨다고는 하지만 우리 당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이런 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석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나 나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엿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많은 이 이야기의 주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주변 인물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당권까지 여전히 낙선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당을 쭉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많이 정치평론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만약 선거를 치르게 되면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도 큰 상처를 안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다른 정당이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당이 서로 건전하게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6일 지방선거 중에 서울시장은 그 상징성 차원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에 못지않게 핫플레이스, 아주 뜨거운 선거 지역구가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분들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진용 기자님, 유승민 전 의원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정계 은퇴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경기지사 차출론이 나왔을 때
정계 은퇴 혹은 이 경기지사 출마 중 곧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두 가지 카드가 아니라 배수의 진입니다. 아하. 이게 아니면은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밝힌 내용은요.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다면서 23년 정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경기도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혹시 제 기억력이 맞다면 김병민 교수님, 20대 대선이 정치의 마지막 무대라고 그때 하지 않았던가요? 어떻습니까? 저도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인의 정치 마지막인 것처럼 언급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러 고민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네네. 이런 왜 경기도에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적 명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경기나 인천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 같고 또 정치에는 나의 상대방에 있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던 날 딱 동일하게 맞춰서 하게 되는데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제 전문가로 경기도에서 나오게 되는 김동연 후보에 딱 맞설 수 있는 비슷한 그림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출마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경선 구도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그림들이 이제 경기도 지역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대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네. 김병민 교수님이 언급한 바로 그 인물 오늘 또 동일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저 안민석은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자강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야 합니다. 딱 봐도 분위기가 보세요. 서울시장 그 후보로 고민하는 분위기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서로 지금 여기에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4파전 양상을 띌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있어서는 전략적 요충지를 넘어서 핫플레이스를 넘어서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안방이자 또 대선에서 선전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네. 정말 민주당한테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원래 이분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당 안팎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결국에는 경기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네.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또 오선의 안민석 의원도 출사표를 오늘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조정식 의원이 윤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방법이 이제 민주당 경기도지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사표를 던졌고요. 삼선 수원시장 12년 지방자치 행정 경험을 앞세운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경선 과정, 당내 경선이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만 김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통합 과정도 당내당 통합 과정이 어차피 있으니까 거의 다 됐으니까. 그런데 경기지사를 그동안 준비해온 후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안민석 의원도 나왔습니다만 긴장감이 커질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후보입니까? 김동연 후보는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후보겠죠. 왜냐하면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성호 의원이 홀로 옆에 서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저기 있네요, 진짜 왼쪽에는. 다른 분들은 뭐 국회의원들을 막 이렇게 막 줄줄이 세우거나 막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딱 거의 정성호 의원이 옆을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저게 무슨 누구의 의미일까? 의중이 실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나는 이재명 고문과 논의를 마쳤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고문한테는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평가를 가르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결과를 보면 호남과 경기를 빼고는 다 지금 불리한 지역이에요. 근데 경기도마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가? 지방선거 참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만약에 지켰다. 그러면 이재명의 역할 그리고 절반의 성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고문은 차기 당대표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받는 것과 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의 어떤 그런 이심을 각 주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김동연 후보가 또 믿는 것은 뭐냐? 유승민 후보가 또 때마침 저쪽에서 출마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대선 주자급 지역이 됐다라는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본인도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그 전 부총리가 좀 믿는 구석 내지는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 그 내는 메시지는 두 가지 같아요. 유승민과 겨룰 수 있는 정도의 인사는 나다. 그리고 이재명 고문과 나는 논의를 마쳤다. 이런 걸 좀 암시하고 싶은 게 깔려 있는 거죠. 자신의 중량감과 그리고 지지세 내 뒤에 누구 있다? 지금 그걸 보여준 것 같다 이거예요. 관련해서 안민석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대표님의 행보는 정치계의 교란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정식 의원님 훌륭하신 분이죠. 염청 시장님도 훌륭하신 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친하고 김동연 대표님까지 세 분 다 저랑 뭐 다 가까운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분들의 특징 뭘까요? 모범생. 뭐 저는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는 뭐 평생 들어보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뭐 기득권에 저항하고 불이 보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 아주 이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결이 틀리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올바르고 올곧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한 것과 마음속에 있는 그 강단과 추진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목소리 크다고 험한 소리 한다고 추진력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승리하면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재명 플러스 5 프로젝트로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이 하겠습니다. 저 안민석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공통으로 이름이 등장했어요. 일단은 김동연 대표나 안민석 의원 모두 일단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굉장히 아깝게 졌다라는 어떤 감성적인 그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우리 당원들 사이에 굉장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많이 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심을 사는 사람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어가겠다.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불안감의 발로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가 나와서 잘못하면은 전략공천을 통해서 자기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공천 룰을 바꿔서 김동연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견제가 또 많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선거를 너무 이기는 데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시끌벅적한 데서 승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미국 대선을 봐도 그렇고 뭐 지금 요번 대선을 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시끌벅적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 트럼프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정당의 경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또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을 찍어 놓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보다는
축제의 장, 네.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서 그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네. 당의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안목에서 보면 네.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도권을 빼놓고는 아직 뭐 2달 남았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불붙었어요. 왜 그런지 일단 이 중심에 선 인물들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제 고향 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에 나가려면 첫째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꼭 결심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 네. 대통령의 의중도 반드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지금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갑자기 지금 유영하 변호사까지 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 사람의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구의 더 큰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번 민선 8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선의 꿈과 소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재선의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3선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라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근데 돌연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후보들의 이 각축전이 굉장히 거세질 것 같다. 이미 뭐 후끈, 경쟁 후끈 이런 제목이 오늘 조간에 다 실렸습니다, 지금. 네, 대구 지역에 대한 시장 선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하지만 또 권영진 시장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게 은근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경선의 결과들도 바뀔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구에 이제 새롭게 출마하겠다는 홍준표 전 후보를 비롯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등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에서 3선으로 넘어가서 대구를 위한 역할에 마무리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4년을 꼬박 다 하다 보면 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오히려 대구로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8년 정도 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유능한 누군가의 인물이 국회 입법부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소 여유 있는 쉼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지만 쉼의 시간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김병민 교수님께 마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내일이 4월 1일이잖아요. 내일 대구시장 출마 관련해서 기자회견 할 것 같다는 지금 뭐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내일 네. 진짜 닥쳐봐야 알겠지만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만약 나온다면 파급력, 파괴력 어떻게 좀 전망해 보세요? 우리가 지방선거는 2달 전까지 주소지가 해당 관할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2일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 바깥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게 되죠. 이제 마지노선에서 만약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다면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사저를 두고 새롭게 뭔가 공간들을 만들었을 때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갔습니다. 네.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김동연 대표 얘기도 했고 송영길 대표 차출이 아니라 자출 등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뒤에서 다른 사람의 후광으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정치에 왜 뛰어들어서 나서서 시민들에게 직접 인정받는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아마 가지고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경선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 성숙한 의식을 갖고 네. 어떤 후보를 선택하게 될지도 굉장히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네.